또 껄껄거리고 있지? 아, 그때 방산주 살걸, 정유주 담을걸, 주식 좀 팔걸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막혀서 네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 해째 선생이 똑바로 알려줄 테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라. 와! 자, 현실부터 직시하자. 3월 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452포인트 빠졌어. 퍼센트로 치면 7%가 넘는 폭락이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2001년 90일 테러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라는 거다. 코스닥도 55포인트, 4% 넘게 빠졌고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000조 원 넘게 증발했어. 1,000조 원이야.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지는 돈이 이틀 만에 공기 중으로 사라진 거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바다로 거래되는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60%가 이 길목을 통해서 들어온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더니 이란이 빡쳐서 배 한 척이라도 지나가면 불태우겠다고 한 거야. 실제로 유조선 하나가 피격당해서 검은 연기 뿜고 있어.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시설 가동을 멈췄고, 네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게. 네 집 앞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네가 먹는 밥의 60%가 그 도로로 배달돼. 근데 동네 양아치가 그 도로에 들어누워서 트럭 한 대라도 지나가면 불 지른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네 밥값이 오르겠냐 내리겠냐? 당연히 오르지. 그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야. 수치를 보자. 코스피 상장 926개 종목 중에 오른 게 딱 9개야. 9개. 나머지 전부 빠졌어. 삼성전자가 거의 10% 빠져서 19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11% 넘게 빠졌어. 현대차도 10% 넘게 급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5조 8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도 소용없었어. 5조 8천억을 쏟아부었는데 주가가 더 빠졌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네가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데 소방차가 물을 쏟아붓는 격이라는 거다. 환율도 난리야.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뛰어서 1,460원대야. 국채 3년물 금리가 3.18%까지 올라왔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 네 대출이자가 올라간다는 거야. 변동금리로 집 산 사람들 지금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다. 그게 설렘이 아니라 공포인 거 알지?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2달러를 넘겼고 WTI도 75달러까지 치솟았어. 서울 휘발유 평균이 리터당 1,835원이야. 평소에 5만 원 넣던 사람이 이제 10만 원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 오르고, 택배비 오르면 물건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면 밥값 오르고, 다 올라. 안 오르는 건 네 월급뿐이야. 자, 여기서 해째 선생이 한 수 가르쳐주마. 나프타라고 들어봤냐? 나프타. 너프타가 아니야. 나프타는 뭐냐면 나더 퍼펙트 타이밍 에이전시의 약자야.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기초 화학원료인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중이 54%야. 이 길이 막히면 석유화학업계가 원료를 못 구해.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세제다. 나프타에서 나오거든. 네가 쓰는 물건 절반이 나프타 없으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거다. 근데 껄무새들은 뭐 했냐? 방산주가 폭등했는데 LIG 넥스원이 하루에 30% 가까이 올라서 상한가 쳤어. 66만 원. 거래 대금만 1조 4천억이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 가까이 올라서 143만 원 신고가 찍었고, 한화 시스템도 29% 넘게 올랐어. SOIL은 28% 넘게 올라서 14만 원을 넘겼고, 이걸 보고 이제 와서 방산주 살 걸 이러고 있지. 네가 매번 그러니까 맨날 그 꼴인 거야. 콜럼버스라고 유명한 셰프 있잖아.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신대륙 요리를 발명한 사람이야. 다들 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랬는데 이 양반은 남들이 안 보는 방향을 봤어. 결국 새로운 식재료를 발견했지. 투자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답할 때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봐야 해. 근데 그게 아무거나 사라는 뜻이 아니야. 콜럼버스도 배를 준비하고 선원을 모으고 항로를 계산한 다음에 출발했어.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니처럼 뉴스 보고 나서 허겁지겁 달려드는 건 콜럼버스가 아니라 바다에 빠진 쥐새끼야. 내가 그렇게 말했지. 분산 투자하라고. 에너지 의존도 높은 종목만 들고 있지 말라고. 현금 비중 좀 확보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옛말에 일로 전멸 일로 전멸이라고 했어. 한 길에만 의지하면 전부 멸망한다는 뜻이야. 한국 경제가 딱 그 꼴이야. 원유 수입의 60%가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걸려 있으니까 그 길 하나 막히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지. 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야. 한 종목 한 업종 한 나라에만 올인하면 그 하나가 무너질 때리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다. 자, 이제 실전 전략을 알려줄 테니까 제발 이번에는 메모 좀 해라. 첫째, 지금 당장 네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라. 항공, 물류, 석유화학 이런 거 비중이 높으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둘째, 현금 비중을 최소 20에서 30%는 확보해라.
지금은 싸게 사야지 이러면서 불매수할 때가 아니야. 변동성이 1에서 2개월은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 셋째, 환율 움직임을 주시해라. 원달러 1460원대면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은 환차익이 생기지만 원화 자산만 가진 사람은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야. 넷째, 3월 10일에서 11일 미국 FOMC 회의, 3월 20일 전후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를 반드시 체크해라. 금리 방향이 결정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국은 석유 비축량이 208일분 약 1억 9천만 배럴 정도 있어. 단기적으로 당장 기름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전부 내다 파는 것도 바보짓이고 반대로 금방 회복되겠지 하면서 빚내서 몰빵하는 것도 바보짓이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상황을 스크루플레이션이라고 불렀어.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나빠지는 최악의 조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야.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어. 그때 되면 소비자 물가가 3에서 4%대로 올라가고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돼.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마라. 장이 7% 빠졌다고 겁먹고 다 팔면 그게 바닥이었을 때 니는 또 팔지. 말 걸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반대로 싸니까 죽자 하면서 무턱대고 사면 더 빠질 때 왜 샀을 걸 이러겠지. 둘 다 껄무새 짓이야. 해째 선생이 말하는 건 원칙을 세우라는 거야. 몇 퍼센트 빠지면 얼마를 사고 몇 퍼센트 오르면 얼마를 팔고 이걸 미리 정해놓으란 말이야. 전쟁이 나든 평화가 오든 원칙대로 하는 놈이 살아남는 거다. 네가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은 다르겠지 이러는 거랑 똑같아. 거울 속 얼굴이 안 변하듯이 네 투자 습관도 안 변해. 매번 뉴스 보고 흥분하고 남들 따라 사고 빠지면 겁먹고 팔고 그걸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거야. 운동 안 하면서 매일 체중계 올라가는 놈이랑 뭐가 달라. 체중계 숫자가 변하길 바라면 네가 변해야지. 체중계가 고장나길 바라냐. 그리고 항공주 들고 있던 사람들 대한항공 10% 넘게 빠지고 지내어 제주항공도 5에서 7% 빠졌는데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 연료비가 치솟는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근데 항공주 쌀 때 샀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버티고 있었지. 그게 뭐냐면 비 오는데 우산 없이 곧 그치겠지 하면서 서 있는 거랑 같아. 그치면 다행이고 안 그치면 폐렴 걸리는 거야.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네 통장이 폐렴 걸린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네가 배워야 할 건 하나야.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마라. 한 길목에 전부 걸지 마라. 일로 전멸이야. 한국 경제도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고 네 포트폴리오도 업종이랑 자산을 분산해야 해. 이거 적어둬라. 제발 냉장고에 붙여놔라. 화장실 거울에 붙여놔라. 네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라. 또 껄껄거리면 나는 모른다. 해체 선생은 분명히 말했지.